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 앞에 영상은 쉬운데 뒤로 가면 헷갈리기 때문에 앞에 잠깐 듣고 이거 너무 쉽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두 문장이 있는데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이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문장으로 이어보려고 하는데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잇기 위해서는 이 두 문장이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이 두 문장 사이에 공통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문장 사이에서 공통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볼까요? 공통되는 거는 the boys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까요? they 이거죠. 이게 공통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되는 내용이 두 문장 사이에 공통되는 내용, 단어, 표현이 없으면은 이 두 문장은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두 문장 사이에는 이 관계를 잇기 위해서 어떤 공통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the boys라는 단어하고 they 공통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명사, 이거는 대명사라 그러죠. 여기서 이 대명사를 이렇게 지우시는 거예요. 대명사를 지우고, 자, 그 다음 과정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이 두 문장 적어가지고 꼭 그 과정을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대명사를 지우고 이 지운 이 대명사를 이 공통되는 이 명사 있죠. 명사 뒤에 이 대명사가 일로 들어가서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로. 자, 그러면 여기다 문장을 적어볼게요. The boys라는 단어, the boys. 이 단어죠? 이 단어 뒤에 이 지운 단어가 일로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관계대명사로.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지운 게 주어를 지운 거죠. 주어를 지우면은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앞에 이게 선행사라는 것이 된 거죠. 선행사. 이 선행사라는 것이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기본적으로 전에 우리 공부했던 자료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 이런 거 쓰면 되는 거죠. 주어. 물론 that도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는 쉽게 후를 써볼까요? 후를 이렇게 썼습니다. 후 쓰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명사 뒤에 이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꿨죠. 그리고 나서는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지운 나머지 문장 있죠. 이 지운 나머지 문장을 관계대명사 뒤에 그대로 적어 주셔야 돼요. 제가 적겠습니다. playing catch over there. 그죠? 다 적었습니다. 지운 나머지 문장을 관계대명사 뒤에다가 그대로 적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우리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머지 문장 있죠. 이 나머지 문장 여기에 이어서 써주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are my cousins. 이렇게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문장은 전에 우리 끈기 문장, 안기 문장 해봤었죠. 이 문장은 boys 다음에 안겨 있습니다. 안겨 있어요. 안기 문장은 두 문장을 쪼갤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the boys, 그 다음에 are my cousins. 이 문장하고 이 안긴 문장이 이만큼이 지금 안겨 있는 거죠. 이만큼이 안겨 있어요. 이만큼 안겨 있는데 이 안긴 문장 안에는 보니까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을 봤더니 여기를 쭉 봤더니 관계대명사 이하를 쭉 봤더니 여기에는 지금 뭐가 없는 거죠? 이 문장 안에는 이 문장 보라색 문장하고 이 형광색 문장하고 두 개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동사의 주어가 안 보이는 거죠. 그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주어를 지우고 관계대명사를 써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뒤에 이어진 이 문장에는 주어가 빠져 있는 거죠. 주어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반드시 이 과정을 꼭 해보세요. 공통되는 걸 찾고 대명사를 지우고 이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로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뺀 나머지 문장을 그대로 뒤에다 적어주고 그리고 이 원래 지우지 않은 이 완전한 문장의 나머지 조각을 여기다 붙여놓고 그렇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이만큼 안긴 문장이구나. 이 안긴 문장 안에 주어가 지금 빠져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주어가 빠진 문장이구나.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하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아 주어가 빠져 있구나.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썼구나.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자, 제가 영상을 오늘 간단한 거 문장 3개를 해보고 짤 영상을 해가지고 쇼츠를 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이렇게 찍어서 좀 올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첫 번째 문장을 잘 이해하셨으면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읽기 위해서는 공통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공통되는 단어, 내용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럼 공통되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걸까요? 공통되는 거 이거하고 어떤 거죠? 이거죠. 이게 두 개가 공통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대명사인 거죠. 대명사. 이 대명사를 이렇게 지우시라고요. 대명사를 지웠는데 지운 것이 문장 안에서 나는 그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를 이거 목적어 역할을 했던 거네요. 목적어. 우리는 목적어를 이렇게 지운 거예요. 아까는 주어를 지웠고 주격 관계대명사 썼죠. 이번에 우리는 목적어를 지웠으니까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 her 이 단어하고 공통되는 단어가 woman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 뒤에 이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붙이라고요. 그럼 여기 적겠습니다. woman.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m 이런 거 써볼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어떻게요? 꼭 해보셔야 돼요. 대명사를 지우고 목적어를 지웠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어요. 이 공통되는 단어 뒤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지운 나머지 문장 있죠. 이 지운 나머지 문장을 관계대명사 뒤에 붙여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I met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엔 뭐 어떤 과정이죠? 원래 이 문장 있죠. 관계대명사 붙이고 나머지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을 이 뒤에 그대로 적어놓기만 하면 된다고요. 끝까지요. 그다음 이 문장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안긴 문장이 된 거죠. 어떤 여자는 아이들이 TV 시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은 이만큼이 안겨 있는 거죠. 지금 I met.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 목적어를 지웠죠. 목적어를 지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이 뒤에 문장에는 당연히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목적어를 지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 뺀 나머지를 여기 붙여놨기 때문에 이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안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불완전하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만큼이 지금 안겨 있고 해석은 내가 만난 그 여자는 아이들 TV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참고로 이 문장 안에는 동사가 2개예요. 하나, 2개. 동사가 2개면은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하는데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잘하신 겁니다. 쉬운 것 같지만 반드시 꼭 오늘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이거 완전 중요하거든요. 네. 위에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거는 쉬운데요. 이런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런 거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절대 헷갈릴 건 없으니까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공통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공통되는 건 어떤 걸까요? 이 단어하고 여기서 his 이렇게 찾으면은 여기 이제 땡이에요. 여기서 the student 이 단어하고 his 이놈하고 찾은 사람은 땡입니다. 땡.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이을 때는 반드시 주어 덩어리 이렇게 표현할게요. 목적어 덩어리 이게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돼요. 한 번에 이동. 한 번에
한 번에 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공통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읽기 위해서 공통되는 걸 찾으려니까 the student 이 단어하고 his 이렇게만 찾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보면은 you 주어 동사 너는 만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를 이렇게 해서 이놈이 목적어 덩어리잖아요. 목적어 덩어리. 목적어 덩어리가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된다고요. 한꺼번에 이동.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공통되는 단어 the student. 명사 그대로 써줬죠? 공통되는 걸 찾고 이 명사가 결국은 이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이 목적어를 지웠죠. 이 목적어 덩어리 안에 있는 소유격을 지운 거죠. 아까 주어를 주면 주격, 목적어를 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죠. 우리는 소유격을 지웠기 때문에 뭐를 써야 되는 거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고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se 이런 단어 쓰면 되겠죠. 그럼 보세요. the student 덩어리 한꺼번에 이동한다. whose parent 썼죠. 관계대명사 사용해서 이렇게 옮겼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지운 나머지 문장 이거 붙이라고요. You just met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원래 문장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쭉 이으면 된다고요. 밑에 적겠습니다. is one of my classes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이 맨 마지막 지금 우리 방금 만든 문장 있죠? 이 문장도 보면은 지금 안긴 문장이 된 거죠.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그 학생은 우리 반 아이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된 거죠? You just met 이렇게만 하면은 네가 금방 만났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문장 보세요. 여기서 met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뭐 앞으로 좀 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놈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보면은 네가 그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당신이 부모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관계가 지어지질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신이 방금 그 학생의 부모를 만난 거죠. 당신이 부모를 만난 게 아니라 그 학생의 부모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관계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문장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이런 쉬운 문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주어 덩어리로 목적어 덩어리로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와서 질문하는 문장 구조 중에 관계대명사 이 구조.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와서 선생님이 두 문장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반드시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어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관계대명사를 혹시 해석해 오셨던 분이 계신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처럼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다면은 그 오답도 나오고 오답 잘못된 문장도 만들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오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덩어리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제가 오답을 한번 밑에 만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이 단어하고 his 이놈만 찾았어요. 공통되는 거를. 그래서 이제 한 문장으로 이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The student 이렇게 하고 이 his 이 단어가 소유격을 지웠으니까 여기다 그냥 무턱대고 whose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뺀 나머지 문장 이렇게 적는 거예요. You just met parents. 그 다음에 또 이놈 이제 나머지 붙이는 거예요. 여기 is one of my classes.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땡이에요. 이런 문장 있죠? 이런 문장도 뭐라고요? 땡.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장이죠? 보세요. The student whose you just met parents is one of my classes. 이거 엉터리 문장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지금 실수를 하는 학생은 지금 뭐를 이렇게 만약에 실수를 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뭐를 지금 간과한 거죠? 아까 제가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이을 때는 주어 덩어리, 목적어 덩어리 이게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을 놓친 거예요.
이거 완전 중요하죠. 이 말.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영상 3개 가지고 잠깐 해봤는데요. 이거 자꾸 여러 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문장 짤막짤막 하니까 연습장에다가 꼭 적어놓고 이 과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고, 이 나머지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반드시 자기가 직접 해보셔야 돼요. 눈으로만 하면 아는 것 같지만 직접 실전에 닥치면 이거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관계대명사는 해석도 중요한 거고, 모든 영어 시험에서 문법 문제로 단골로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영상을 많이 찍고 쇼츠로도 많이 남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잘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정말 힘이 나는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수업한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됐다고, 이해가 잘 된다는 영상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너무나 용기가 납니다. 그 댓글 다신 분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